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전략에 대한 고민 이분과 함께 풀어가 보시죠. 바로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은 거래, 대금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주도주 성격의 500억 이상의 상위권 종목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단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받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해서 조금 더 눈길을 줘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1위가 아니네요. 에코프로비엠이 1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시장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에서 저희 어떤 힌트를 오늘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양극재 쪽에 있어서는 일단 추세적인 상승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고가권 내에서 상당량의 거래량이 좀 발생한다라는 것. 하지만은 주가의 하락폭이 크지 않고 앞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급등했었던 그날의 시가 정도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어찌 본다면 이제 컷오프 위칭데이에 있어서 극단의 변동성을 좀 보여준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제 SPG라는 종목을 좀 함께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사실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 감속기 관련된 국내 기업 중에 한 곳에다가 A사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은 일단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좀 있다,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SBB테크와 SPG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이 함께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대다수 분들이 아마 좀 저울질하셨을 겁니다. SBB테크가 대장인가 아니면 SPG가 대장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SPG가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 주식수라든지 또 지금 현재 호가창의 어떤 체결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SBB테크는 호가창이 상당히 가벼웠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SPG는 호가창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게 잔량 자체가 꽉 차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일단 실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거래대금이 1,000억 원 이상 발생을 했을 때 소위 시세를 좀 끌어올릴 수 있거나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자금의 규모는 최소 한 5억 원 정도로 봅니다. 즉 5억 원 정도를 시장가로 매수했을 때 호가에 충격을 주지 않을 호가창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따지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SBB테크보다는 SPG가 좀 나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SPG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장중에 가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한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아래 호가에서 과연 상한가를 도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대략 한 50만 주 정도 물량을 시장가로 긁어줬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반대급부로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소 좀 아쉬운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었는데요. 자, 일단 당분간 이와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 즉 SPG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속기라든지 로봇 부품이라든지 기타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SPG 아니면 SBB테크 상당히 좀 유력시 되고 있는데, 지분 참여와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될지는 아마 이번 달 내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SPG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쇼핑몰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SPG, 그 다음에 감속기라든지 부품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수많은 부품들을 지금 현재 소매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품들이 다 일반적인 어떤 공작 기계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중소기업의 어떤 자동화 설비,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다 사용이 되고 있고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품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줄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앞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인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울산 쪽에서도 로봇을 가동하고 있고, 또 R&D 연구소도 있으며 또 실제 생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로봇을 개발했을 때 또는 조립을 했을 때 약 한 40% 이상의 감속기가 그 전체 가격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단 각각의 어떤 판매가의 어떤 마진율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내재와 정도 좀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셨을 양극재의 향방, 그리고 오늘 로봇주 가운데 움직임이 있었던 감속기 키워드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2장은 막판 뒤집기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고르기 힘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고 보셨을 텐데, 네. 자, 그럼에도 깊이 있게 생각하신 후에 가져오신 종목 뭘까요? 일단은 4월 달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죠. 네네. 근데 방문을 하면서 주된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 이제 IRA,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앞서 ASML이라든지 아니면 TSMC의 어떤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설비의 어떤 가동 중단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늘 히든 카드를 또 꺼내죠. 자, 어떤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인가? 즉, 히토류. 즉, 히토류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이라든지 공급 제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아니면 히토류 뭐 이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엄청나게 중요한 광물입니다. 즉, 뭐냐면은 어찌 본다면 미사일 또는 전투기 아니면은 뭐 장거리 미사일까지 또는 일반적인 어떤 로켓포에도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방산 무기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 본다면 이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 군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접근 또는 방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좀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 감안하셔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 자,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타이트하게 일단 손절가는 2,7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앞서 한 500억 정도의 거래대금 들어왔던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만큼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목표가는 3,100원까지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저가의 지지 여부도 위원님 중요할까요? 그렇죠. 오늘 일단 종가가 2,850원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2,83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올 들어서 처음으로 내마녀의 날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말인 만큼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의 움직임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오늘장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 선 지켜낼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변화는요. 거래소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 좀 커지고 있고요. 선물 매수 규모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이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평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3월 9일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력하게 달려줬던 2차 전지주가 숨을 고르는 하루, 우리 지수도 파란불로 일관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른바 내마녀의 날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다라는 부담감도 수급적으로 있었을 거고요. 그동안 과열이라고 치솟았던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좀 불안감도 있었던 게 오늘장 조금은 불안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와 함께 지금 경고등을 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감된 수치, 환율 그리고 전반적인 변화 요인들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양대 지수 모두 하락권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는 걸로는요. 코스닥은 810선을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0.72%로 어느 정도 더 빠지지는 않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가 오늘 장중 흔들림이 좀 크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0.54% 정도로 2,418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변화 흐름들을 좀 봐야겠죠. 동시효과 구간에 조금 더 마무리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수급 상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장 마감 40분 전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좀 토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5천억 원 넘는 매도 5일
5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1322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1317원이었는데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섰다라는 환율적인 변화 움직임도 외국인 수급 보면서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기관과 같은 경우는 연기금 주도로 했을 때 매수 규모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규모가 크게 유입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 강력한 주체 역할은 해주진 못했지만 금융투자가 매도 규모를 좀 많이 줄여내는 오후장이었다는 부분도 특징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코스닥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는데요. 큰 움직임은 없이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기운 모습, 기관 외국인 모두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로 오늘 확인이 됩니다. 자, 매매 동향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큰 그림에서 머니맵은 어떻게 시작의 흐름을 보여줄까요?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일까요? 빨간불이 많이 보일까요? 일단은 파란불이 뒤로 많이 보입니다. 일단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흔들림이 좀 크게 나왔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6만 원 선 이탈했죠. 오늘은 괜찮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이탈은 했습니다만 또 한 번 두 달 만에 이탈은 했지만 그래도 지켜내는 흐름이 나옵니다. 0.33% 정도로 하락을 좀 지켜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1%대 하락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2차 전지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가 물음표가 많이 달리셨을 텐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셀, 양극재, 전해질 전반적으로 동박까지 많이 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LNF 6%로 또 한 번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장 초반에는 3% 이상 오름세도 확인이 됐습니다. 로봇발 모멘텀을 아는 그 주체 역할로 해서 시장에 상당히 강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후장에 좀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울산 공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현대차 측에서 올해 최대 생산, 수출 이 기대치를 높이 사는 멘트를 했음에도 시장 반응은 좀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단 상황에서 0.8%로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폭을 그렸고요.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2%로 가장 강한 흐름이 현대그룹주 내에서는 확인이 됐다는 분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빨간불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섹터 바이오 쪽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셀트리온의 1.88%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최근에 CMO 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 가깝게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부분 특징. 전반적으로 그러나 파란불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난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평가 분석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정도면 조용한 만기라고 볼 수 있을지 오늘 어떻게 수급적인 흐름과 종목 향방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평가 지금부터 들려주시죠. 일단은 저도 주식 시장을 아마도 이제 폭락장을 좀 경험해봤다라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현재까지 정말 다양한 시장을 좀 겪어왔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찌 본다면 쿼드러플 위칭 데이, 소위 내마녀의 날치고는 상당히 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 사실상 빅스텝을 거의 결정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 최대 6%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를 좀 비교해보게 된다면 최소 2%포인트 이상의 금리 역전차를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환율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 역전차가 크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소극적이거나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당장 외환보유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외환보유고 지금 현재 환율 방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양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전반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면 작년 5월 달서부터 최근 전년도 4분기까지 계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이제 조금 외환 보유고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즉, 환율이 안정적인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은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예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환율은 가만히 움직이고 있거나 크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경기가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일단 늘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확실한 제도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외에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또는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소문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확실한 재료와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와 또는 종가 미수를 통한 어떤 스윙까지만 짧게 좀 끊어치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너무 꿈을 꾸지 마시고 조금 더 현실에 직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실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저희 AS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뉴스를 기다리면서 확실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이 있어서 그 종목 위주로 저희 AS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주신 모비데이즈 먼저 볼게요. 챗 GPT가 계속해서 움직이곤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좀 궁금합니다. 현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계속 바라봐도 되는 위치일까요? 자, 일단 모비데이즈는 챗 GPT보다는 일단 구글의 바드라는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와 좀 연관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일단 모비데이즈는 직접적인 어떤 기술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구글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뭐 애드워즈 또는 애드센스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 또 프리미엄 서비스를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광고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대행해주거나 집행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구글과의 어떤 파트너십 때문에 구글의 어떤 이런 호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인 구체적인 발표 사항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50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 가격입니다. 그리고 하방으로는 1,000원, 즉 이 박스권 내에서 1,000원부터 1,250원까지의 어떤 박스권 거래를 하셔도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고, 1,250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덧붙여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그 밴드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팁을 좀 받아봤고요. 저희 월요일에 가장 최근에 받아본 종목이죠. 찰레칩스도 볼게요. 이게 목표가가 정말 짧았어요. 자율주행이랑 요거는 엮어서 좀 봐야 될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음봉 출혈이 좀 많아서 전략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특히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셨다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구간이고, 수익 실현을 못 하셨거나 자칫 내가 좀 망설이다가 수익을 극대화하다가 매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 좀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소 좀 약세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바일까지 아주 극소량의 어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나노 공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텔레칩스라든지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시간 관계상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방으로 15,000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매매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이후 4시부터 무방으로 소통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주제만 던져주시죠. 어떤 이야기 주로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 같은 날에서도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주도주 종목 한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에 집중하고 주도주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목요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